이게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비커에 0.1몰 농도 A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충분한 양의 B 원자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대요. 그랬더니 자료 중간에 해석을 해볼 건데 가에서는 일단 들어있는 양이온이 AA 플러스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B를 넣겠다는 건데 얼마의 B를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완결되고 나서 그 수용액에는 BB 플러스밖에 없었대. 자, 근데 거기다 이제 내가 또 누구를 넣어주냐면 0.1몰 농도의 CC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넣어줘요. 근데 그 후에 반응이 완결됐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삐삐 플러스밖에 없었대. 자, 그럼 여기 있는 자료를 해석을 해보면 저는 원래 정성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A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B를 넣었대. 근데 반응하고 나서 BB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내가 넣어준 B가 여기 들어있던 A를 모두 다 반응해서 A가 석출이 되어 있고 B가 B 플러스가 됐대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CC 플러스를 넣어줬는데 여전히 CC 플러스가 없고 BB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아까 넣어준 AA 플러스에다 넣어준 B가 상당한 과량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B를 넣어줬을 때 B가 산화, B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A가 석출됐지만 내가 넣어준 B의 일부도 여기 남아 있었나 봐. 이게 나래요. 어쨌든 양이온은 BB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CC 플러스를 넣어줬는데 이 CC 플러스가 이 용액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건 얘네 둘이 반응해서 B가 조금 더 산화되어 나오면서 C는 석출돼서 또 여기 쌓였다는 것이 다단계의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양적 관계 해석해 볼 건데 A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도 0.1몰 농도 Vml, CC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도 0.1몰 농도 Vml니까 저는 V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AA 플러스가 N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CC 플러스도 N몰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가단계에 원래 들어있던 AA 플러스가 N몰만큼 들어있었다는 건데 반응하고 나서 BB 플러스가 EM몰만큼 생성됐대. EM몰만큼 들어있대요. 그럼 A와 B의 전자교환에 대한 반쪽 반응식을 각각 완성시켜 볼 건데 A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는 동안 B가 전자를 버리고 산화가 된대요. 얘네들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항에 B를 곱해주고 A를 곱해주고 전자 개수 지워주면 B계의 AA 플러스가 A계의 B 원자를 만나서 B계의 A로 석출되면서 A계의 BB 플러스가 산화되어 나오는 건데 반응 전에 수용액의 A 플러스가 N몰만큼 있었는데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는 AA 플러스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BB 플러스만 있으니까. 그리고 BB 플러스가 EM몰 있다는 거니까 반응의 양적 관계를 보면 얘 N이 사용되는 동안 얘는 EM몰이 생성된 거니까 B랑 A 반응 개수 B는 1대 2가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관계식 찾아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 해서 반응하고 났을 때 여기에는 BB 플러스만 있고 여기는 3N몰만큼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CC 플러스를 넣어줬는데 얘네 둘이 반응하고 나서 더 산화된 양이 BB 플러스가 N몰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쪽 반응식으로 양적 관계를 해석해 볼 건데 C는 CC 플러스로 넣어줬는데 B한테 전자 받아서 C로 환원되고요. B는 또다시 C 플러스한테 전자 버리면서 산화가 됩니다. 완전으로 맞춰주기 위해 모든 항에 B를 곱해주고 모든 항에 C를 곱해줘서 전자 소거시키면요. B계의 CC 플러스가 C계의 B 원자를 만나서 B계의 C로 산화되면서 C계의 BB 플러스로 산화가 됩니다. 이때 저는 CC 플러스를 N몰만큼 넣어줬는데요. 반응하고 났을 때 이 용액 안에는 CC 플러스가 하나도 없고요.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BP 플러스가 N몰만큼 더 생성됐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원래 2N몰 있었으니까. 그럼 얘 N몰 생성되는 동안 얘 N몰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B랑 C는 1대 1이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지. 그러면 A와 B와 C의 산화수를 비교해 보면 2대 1대 1이 된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나와 다에서 모두 B가 산화되고 있으니까 B는 환원제가 맞아요. 기억 보기 맞고요. C랑 B는 같은 값이니까 니은 틀렸어요. 나에서 생성된 A의 양은요. A 원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개수비 B 대 B니까 N몰만큼 생성됐다라고 설명할 때 다에서 반응한 B의 양은요. 얘 N몰 반응에 참여하는 동안 B랑 C는 같으니까 개수비 1대 1이죠. 여기만 봐도 얘가 N몰만큼 생성되는 거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은 1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 골라주면 됩니다. 14번 문제 볼 건데요. 다음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나오는 WXYZ 원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바닥 상태 원자래요. 기억과 니은은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의 오비탈 중 m 플러스 ml이 가장 큰 값. 니은은 어딘가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인데 m 플러스 l이 가장 큰 이래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3번부터 16번에 해당하는 원자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오비탈들은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ml 값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비탈의 종류만 n과 l 값을 이용해서 서술해 줄 건데 그럼 이들의 n 플러스 l을 먼저 서술해 보면 1이고 2고 3이고 3이고 4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은 아무리 커도 4고 그 오비탈은 3p예요. 그래서 G는 3p의 오비탈이 3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 더하기 l이 4인 게 가장 큰 거니까 3p 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있으니까 16번 3주기 16종 원소다라는 거 찾을 수 있죠.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이 가장 큰 값이 3이래. 그럼 2p거나 3s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오비탈들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7개래요. 2p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6개죠. 그러니까 얘는 2p에 6개 들어있고 3s에 1개 들어있어서 7개인 거야. 둘 다 이 값은 3이니까. 그럼 3s 1 꽉 안 찬 거니까 얘는 11번이고요. 3주기 1쪽 바닥 상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3이에요. 그럼 2p거나 3s인 건데 거기 전자 3개밖에 안 들었다고 했으니까 2p에 3개 들어있구나. 7번 2주기 15족 원자 찾아주면 되고요. 이 값이 2인 건 2s밖에 없죠. 2s에 전자 1개 들어있는 거니까 3번 2주기 1족이다. 찾아주면 됩니다. W와 Y는 둘 다 1족이니까 기억 맞아요? 홀전자수 X는 3개고요. G는 2개예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볼 건데 X는 7번 원자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Y는 11번 원자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니까 X는 이 값이 4분의 3이고 Y는 이 값이 5분의 6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5대 8이 나오니까 기니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나다라는 WXYZ의 이 값과 이 값을 알려줬대요. 그때 WXYZ는 얘네 넷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이 섞여 나올 때는 일단 얘네 둘을 자료에서 크게 갈라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누구를 이용해서 볼 거냐면 제1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을 봅니다. 제가 제1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거고 원자 반지름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O와 F 2주기 비금속이 마그네슘, 알루미늄인 3주기 금속보다 커요. 반대로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O와 F가 작고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큽니다. 그럼 이거분의 이거의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O와 F가 이 값이 더 큰 편에 속하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이 값이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유독 이 둘이 더 크죠. 이 둘 중에 산소랑 플루오린 찾아주면 되고 그럼 Y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얘네들이 산소랑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Y랑 G가 3주기 금속에 해당하고 이 둘이 2주기 비금속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먼저 크게 갈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와중에 산소와 플루오린을 먼저 한번 찾아볼 건데 제1이온화 에너지는 플루오린이 더 크고요. 원자 반지름은 플루오린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의 원자 반지름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보다 플루오린이 크니까 W가 9번 2주기 17쪽 플루오린, X가 8번 2주기 16쪽 산소가 된다라는 거 먼저 찾아줄 수 있고, Y와 G는 여기서 구별을 해볼 건데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이온 반지름은 유효액 전하가 알루미늄이 더 크기 때문에 크기도 얘가 더 작아요. 그리고 이온의 전하를 비교해 볼 건데 얘는 2 플러스가 되고 얘는 3 플러스가 되니까 크기도 이온 반지름의 크기도 알루미늄이 더 작은데 반지름의 전하량도 알루미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알루미늄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가 13번 3주기 13족 알루미늄, Y가 12번 3주기 2족 마그네슘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W는 플로린이 맞아요. X와 Y의 제2와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X의 원자 번호 하나 깎고 Y의 원자 번호 하나 깎은 애들의 제1 이온화 에너지 비교해주면 되고,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 2개 깎은 애들의 제1 이온화 에너지 비교해주면 되죠. 2주기 14와 18 중엔 18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요. 2주기 15와 3주기 1족 중엔 오른쪽 위에 있는 2주기 15족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그럼 분수값을 비교해 줘야 되는데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Y가 더 크니까 니은 틀렸죠. G는 3주기 13족, Y는 3주기 2족이에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 전하 커지니까 기억 디귿 맞는 3번 정답입니다. 16번 볼 건데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해줘야 되는 단원이 내용 문제예요.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우선 pOH분의 pH를 절대값과 상대값으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 가용액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25도씨 수용액에서 수용액의 pH와 pOH의 합은 kW에 의존하며 그 값은 14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가용액은 pH와 pOH가 각각 10과 4여야지 분수값이 2분의 5고 합이 14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럼 가용액은 염기성 용액이네요. 그럼 우리 가용액에 대해서 OH-의 몰농도를 서술할 수 있는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나용액과 다용액은 아직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고 몰농도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때 가와 나와 다에서 OH-의 양이 각각 100X와 X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일단 얘네들의 양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100X와 X와 Y라고 알려줬는데 수용액의 부피에 대해서도 알려줬는데 그냥 리터 단위라고 서술해 볼게요. 가가 V면 나도 V리터라고 줬고 다는 나의 10배라고 했으니까 10V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요. 나용액과 다용액에서 OH-의 양과 수용액의 부피를 알고 있어요. 그럼 OH-의 몰농도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가와 나에서 OH-의 몰농도가 100대 1이 된다라는 거 서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가 나보다 100배만큼 큰 거기 때문에 나용액에서 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용액은 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겠네요. 그럼 나용액에서 pH분의 pOH분의 pH의 값이 나용액과 다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식이 16대 9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나용액은 pOH가 6이고 pH가 8이니까 이 값이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다용액에서 pOH분의 pH의 값도 서술해 줄 수 있는데 4가 되고 3이니까 다용액에서 pOH분의 pH 값은 4분의 3이 돼요. 근데 다용액도 25도씨니까 이 둘의 합이 14가 되겠죠. 그래서 다용액에서 pOH는 8이고 pH는 6이 된다라는 거 서술할 수 있고, 그러면 OH-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요.
다만 유일하게 염기성 용액이네요. 자, 우리 그럼 이거 가지고 x와 y의 상대값을 이용해서 y를 x를 이용해서 서술해 볼 건데, x와 y는 나용액과 다용액에 들어있는 OH-의 양입니다. 이 값은 각 수용액에서 OH-의 몰농도 곱하기 수용액의 부피를 해주면 되는 거죠. OH-몰농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V, OH-의 몰농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다가 10V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 값은 10대 1이 나와요. 그럼 Y는 X에 비해 10분의 1배인 거니까 0.1X가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나의 pOH는 6이고요. 가의 pH는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해서 10이에요. 1보다 큰 게 맞고. 디귿 다에서 H3O 플러스의 양. 우리 여기 밑에다가 풀게요. 다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요. 다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10V 곱해주면 되고, 나에서 OH-의 양은요. OH-의 몰농도에다가 부피 V 곱해주면 되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주면 됩니다.